이거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되게 헷갈리는 거고, 정부가 너네 아파트 사지 마, 주택 사지 마라고 했을 때 건드리는 부분들이에요. LTV 알죠? 그 론투밸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집이 10억이에요. 그러면 LTV 60%야. 그러면 66억까지 빌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그 집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해 줄 건데 뭐 이런 비율이 LTV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DTI 요거 뺄게요. 신DTI하고 DTI가 있는, DTI는 이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부채 상환 비율인데, 어떻게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예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소득에 대해서 너는 그 소득을 가지고 너 그것을 갚을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내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거치가 있으면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지만,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네 월급으로 충당이 돼,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돼, 이걸 보는 건데, 원래 이거 빼고 DTI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요번에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원리금은 들어가요. 그렇죠? 포함이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대출들은 이자만 들어간다. 이자만. 이게 DTI였어요. DTI. 기존의 DTI. 예전의 DTI.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들어가지만 예전 거는 다 이자만 해서 이거 전체 액수가 내 월급의 1년의 연봉에 얼마나 해당되는데 50%의 내 연봉 1억이에요. 그러면 5천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 DTI는 뭐냐? 신 DTI는 이건 주택에 대해서 생긴 거예요. 주택에 대해 있는데 내가 주택이 기존 주택에도 원리금 합계가 있겠죠. 내가 요번에도 또 주담대를 냈어요. 그러면 주택에 관계되는 원리금은 다 합쳐져요. 근데 나머지 기타 대출은 그냥 이자만. 그러니까 신자가 붙으면 집으로 빌린 원리금 다 들어가는구나. 신자가 되면 집으로 빌린 돈은 다 들어간다. 그냥 원래 DTI는 요번에 빌린 요번에 빌린 원리금이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다 이자만 들어가는데, 신자는 주택으로 빌린 원리금은 다 들어가더라. 이거 뭐겠어요? 이거 주택에 대해서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끝판왕. 지금 많이 나오는 DSR. 총체적 상환 능력들 뭐겠어요? 총체적이니까, 다 필요 없고, 모든 원리금 다야. 이런 거죠. 모든 빚은 원리금 다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원리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는 상환 기간이 되게 길면은 훨씬 더 총부채 상환, DSR은 좀 줄어들겠죠. DSR은 유리하겠죠. 상환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DSR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신용대출 5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5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30년 또는 심한 경우 40년짜리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많이 잡아먹더라. 담보대출 중에서 뭐 자동차 대출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해봐야 3년, 5년, 상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짧을수록 DSR을 많이 차지하더라.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DSR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기존의 신용대출이 잡아먹는 부분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용대출로 또는 마이너 통장 같은 것도 있죠. 이거 기간 짧잖아요. 마이너 통장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은 DSR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신용으로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 2억 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돼. 2억을 1억밖에 못 빌려. 왜? 기존에 얘네들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2억을 받는 대신 얘를 부채를 해소해야 되는 거죠.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2억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 대출, DSR을 잡아먹었던, 많이 잡아먹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이지만, 그렇게 해서 변제를 전제로 하고 주담대로 가는 경우. 그럼 DSR이 덜 먹히더라. 또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DTI, 신 DTI하고 아까 얘기했던 DSR, 여기는 DSR은 모든 것들의 원리금을 다 잡아먹더라 이런 건데, 또 들어보지 않았어요? DSR 요새 올해부터 해당되는 거 DSR 관련해서 들어보신 거 있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DSR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DSR 못 들어보셨나요? 벌써 시작됐는데. 스트레스 DSR
1단계 2월 26일부터 2월 30일. 요 지금 요 단계예요, 요 단계. 2단계 7월 1일부터 11월 31일. 하반기예요. 3단계 내년부터는 전체 다 시행이에요, 전체 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취지는 DSR을 더 세게 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DSR 보는데 내가 지금 주담대를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DSR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 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금리는 계속 변동되잖아요.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위기가 더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거 반영할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5년 기준으로 5년 중에서 최고로 높았던 때 그때하고 5월하고 11월 요 두 개의 기준이거든요. 5월, 11월에서 빼는 거예요. 가장 높았을 때 5년치에서 가장 높았을 때에서 지금 5월 또는 11월이 기준이거든요. 연마다 두 번이에요. 그래서 5월의 금리가 3이야. 근데 실제로 5년 내에 7%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는 이 4%가 스트레스 DSR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에 야 1단계니까 조금만 적용할게. 거기서 25%. 근데 2단계부터 50%야. 내년에 무조건 100%야. 그러면 덜 빌리라는 얘기죠. 덜 빌리.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매년 5월, 11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체 5년 중에 가장 피크친 그 금리에서 뺀다라는 거죠. 지금 5월하고 11월하고 뺐을 때. 그 기존 이율에서 요만큼을 더 더한다라는 거예요. 1.5에서 3.0만큼 요만큼을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뺀 금액, 제일 높았을 때하고 5월하고 기준달, 5월하고 11월을 뺐을 때 1.5보다 적어도 1.5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3.0보다 높아도 3.0을 더하겠다라는 기존보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DSR 한계를 정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정확한 계산은 금방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뒤에 앞으로는 조금 올해 상반기에는 좀 덜 25%밖에 적용 안 하고, 하반기에는 50%, 내년은 100%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 골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덜 빌려주겠구나, 이제. 왜? 총체적 부채 상환 비율에서 실제로 더 가세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붙이겠다라는 거죠. 1.5에서 3.0까지.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현재 3억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00% 다 적용되면 100% 되면요.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못 빌리더라.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그거 보면 2024년 2월 6일 아까 얘기했죠. 25%만 그러면 20 적용할 거야. 그랬을 땐 3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7월 12월은 50% 적용이죠. 그때는 3억이야. 이렇게 내년부터는 100%다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 실제로 3억 3천을 내가 소득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몇 년간 몇 퍼센트로 빌려 뭐 이런 것도 다 따졌을 때 3억 3천을 빌릴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2억 8천밖에 못 빌리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줄더라. 이게 스트레스 DSR의 취지예요. 조금만 빌려 이런 거죠.